안녕하세요. 영화 파묘가 관객 수 1000만 영화를 돌파하면서 점이나 풍수지리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일제시대 민족정기를 말살하기 위한 쇠말뚝을 땅에 박거나 기륭화복을 위해 무덤을 이장하는 등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의 관심 속에 있는 풍수지리나 점, 굿 등 믿음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양반들 사이에서 풍수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풍수지리가 어떻게 이장하고 묘자리를 정하는지, 그리고 양반들이 주도하는 부류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묘를 쓰면 고인의 유골과 생기가 서로 감응한 결과 후손에게 영향을 미쳐 복을 전하는데 이를 음택풍수라고 하며, 집을 지으면 생기가 집안에 머물며 사는 사람에게 복을 전하는 것은 양택풍수라 합니다. 임진왜란 이후부터 풍수에 관한 관심이 올라갔는데, 풍수지리는 통일신라, 고려 시대에도 유행했지만 고려 중기 이후에는 유학의 영향으로 비판을 받았어요. 음택풍수에 대한 주장도 서서히 약해지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음택풍수가 비판을 받으면서 양택풍수가 주목받았어요. 그리고 기룡은 풍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덕에 의해 좌우된다는 인식이었죠. 그런데 임진왜란 이후에는 음택풍수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고상한 1553에서 1623, 효빈잡기, 제조 후에 사대부들이 술사를 숭배하고 믿었다. 그래서 비록 멀고 오래된 조상의 무덤일지라도 다시 길지를 택해서 이장하여 편안하게 두었으며, 부모의 묘에 이르러서는 비록 길지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만약 다른 산이 좀 더 좋다고 하면 이장을 꺼리지 않아 두세 번도 마다하지 않았다. 오성, 이양복 이희롱하여 말하기를, 자손이 잔열하면 매장하기가 실로 어려우며 자손이 부지런하고 성실하면 안장하기가 또한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제조 시기, 즉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 이장이 대단히 유행했습니다. 고상한이 말한 대로 임진란 이후에는 풍수설에 따라 양반들이 묘지를 정하거나 이장한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선조와 광해군의 영향으로 임진란 이후 음택풍수가 유행했습니다. 선조는 풍수가 한양을 재건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풍수지리설을 적용하려 했습니다. 광해군은 풍수를 통해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인경궁과 경덕궁을 건설하였고, 이런 풍수설은 신비하고 주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사대부들 사이에서도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심재가 쓴 송천필담에는 10대조의 묘자리를 정하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10대조는 심순문인데 연산군 시절 화를 입어 세상을 떠났고, 심순문의 아들 충혜공 심연원의 사형제가 관을 받들고 강화도로 향하는 중 김포를 지나다 수레가 망가져 운구를 멈춘 이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재 1722에서 1784, 송천필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고하였다. 조금 전 스님 두 분이 지나가면서 서로 하는 말이 길지가 여기인데 어찌하여 꼭 멀리 가서 구하려는가 라고 했습니다. 충혜공이 뒤따라가 애걸하자 노승이 처음에는 심하게 거절하며 뿌리쳤다. 삼이승이 곁에서 극력권하자 연민의 마음이 생긴 노승이 돌아와 마을 뒤 한 곳을 가리키면서 서둘러 장례 지내라고 하고는 경계하여 말했다. 내가 출발해서 보강을 건너 십리쯤 갔을 것을 헤아려 무덤을 파시오. 한 길쯤 땅을 파자 갑자기 커다란 벌이 돌 틈에서 나와 노승을 따라 날아가서 뒤통수를 쏘자 노승이 바로 죽었다고 한다. 묘혈을 정할 때 노승이 말하였다. 이곳은 크게 될 땅으로 당대에 아마 과거 급제가 7번이 나올 것이고 대대로 정승을 낼 것입니다. 훗날 충혜공의 사형제가 모두 문과에 급제하였으며 또 중시에 급제한 것이 3번이니 과거 급제한 것이 모두 7번이었다. 이야기는 믿기 어렵지만 중요한 건 심재의 집안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진짜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재 집안에서는 계속해서 풍수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신비롭고 주술적인 이야기가 유행한 건 합리적으로 생각하며 살기 어려운 시대였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과거엔 자신의 능력만으로 승진하거나 입신양명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다른 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풍수는 비합리적이긴 해도 조상들을 좋은 곳에 모시는 생각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 등 풍수가 유교적인 효도에도 부합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반들 사이에서 풍수설이 대유행하게 되었고 백성들 사이로도 점차 퍼지게 되었습니다. 풍수가 유행하면서 명당 자리를 잘 차지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신돈복 1692에서 1779, 학산한원, 근래 정화규라는 사람이 점을 잘 쳐서 이름을 얻었는데 특히 명당 자리를 가리는 점을 더 잘 쳤습니다. 점괘를 뽑은 뒤 그 산의 형국이나 안대를 논하면 마치 현장을 보고 있는 듯하였습니다. 그 때문에 그가 기룡을 판단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대부들 사이에 이장이 유행하자 숙종은 예장으로 치르는 장사라도 무덤을 옮겨서 하면 예장을 허락하지 말라는 명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풍수설을 비판하는 논의가 계속되었지만 풍수설은 더욱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풍수설이 온통 풍속을 이루었다고 언급하며 풍수론을 지어 음택풍수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정약용의 여유당전서 풍수론, 직관이 손뼉을 치며 길지를 말하기를 급악환, 산줄기의 변화은 용이 움켜잡고 호랑이가 낚아채는 형세가 있으며 그 둘러싼 형세는 난세가 날고 봉황이 춤추는 형상이 있습니다. 인년에 장사 지내면 이듬해인 묘년에 발복하여 자식은 집정 대신이 되고 손자는 제후가 될 것이니 이 자리는 천리에나 한번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내가 그를 한참 동안 자세히 바라보다가 말하였다. 어찌하여 내 어미를 장사 지내지 않는가? 정약용의 여유당전서 풍수론, 다양한 학자들도 풍수의 신비주의적 요소를 문제 삼는 등 풍수에 대한 비판이 있었지만 이로 인해 풍수설의 확산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과거부터 풍수지리 및 명당에 관한 탐구가 있었으며 대부분 학자들이 말하길 아무리 좋은 명당이다 하더라도 자신의 과업이나 덕이 부족하다면 그 땅은 명당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일제시대 이완용은 죽기 전 자신의 무덤이 훼손될까봐 전국에 가묘를 몇 개씩 두었으며 최고의 명당을 익산에 찾아놓고 1926년 2월 11일 종로구 옥인동 자신의 집에서 병사했습니다. 장례 후 이완용의 시신은 용산역에서 기차에 실려 내려가 전라북도 익산시에 있는 자신이 명당으로 지목한 터에 묻혔습니다. 이후 묘소를 훼손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자 일본 순사가 묘를 지켰고 해방 이후에도 식칼이 묘에 꽂아 있거나 봉분이 파헤쳐지는 등 훼손이 이어지자 1979년 그가 죽은 지 53년 만에 후손에 의해 유골은 화장되어서 뿌려지고 묘는 폐묘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명당 자리라 할지라도 조상이나 후손이 덕을 베풀지 못했다면 복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명당 자리라도 덕행 없이는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발복을 못합니다. 또한 명당은 평소 덕을 쌓지 않은 사람에게는 얻어지지 않는 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당 발복을 염두에 두고 이장을 하였으되 부모의 뜻이라 둘러댄다면 그 변명은 병든 세상의 논의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말한 이 구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복을 받고 싶다면 풍수질이나 무당 미신을 믿기보다는 적덕 즉 덕을 많이 베풀어 쌓는 게 중요합니다.